2부입니다, 오늘. 자, 오늘 대상승의 서막, 이제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 뭐 강의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마침 제 매매에 대해서 제 출사표도 나와 있지만, 마침 제가 오늘 올린 것도 있어요, 하나. 그러면 제가, 이걸 제가, 제 블로그인데, 제가 잠깐 이거 보이나, 이거? 이거 보이세요? 블로그? 아, 그래요? 보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까 강의 전에 한번 좀 쪽지 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니요 레드카라님 그 채팅방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채팅방 때문에 그 어차피 채팅방을 못 하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 여름부터 바뀌어가지고 질문 답변을 강의 중에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금감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해놓으면은 작살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강의가 1년 전부터 모든 곳들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법으로. 질문 답변을 이렇게 지금 레드카라님 물어봤을 때 제가 답변을 하면 안 되게 바뀌었어요. 선침해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 강의가 무슨 선침해가 있습니까? 들어보신 분은.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까라면 까야지 뭐. 그래서 이 제 기법에 대해서 뭐 빈도수나 이런 거 여쭤본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시비 쪽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쨌든 마침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한 수강생이 이게 올렸어요. 한 달 매매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 HB2는 4번 성공률 100%. HB3는 당일 매매예요. 28개가 왔고 수익이 21개, 손실 3개, 본탈 4개. 근데 왜 75%냐고 하냐면 본탈하고 약수익은 전부 다 실패로 이 사람은 카운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75%로 떨어져 있는 거고 HP4는 상따예요. 상따.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상따를 세 종목만 했던 거죠. 한 종목하고 한 종목 실패, 한 종목 본전인데 33%로 되어 있고 HB7인데 얘가 두 종목인데 한 종목이 손실 날 리가 없는데 이게 뭐지 봤더니 이따 말했지만 이제 알랩이에요. 1.6% 손해 봤다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본전에 밑에 보시면 본전에 팔 수 있는데 본인이 좀 못한 것도 있고 이건 HBD에서 알랩은 그 본전에 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강의 들으면 이거 그래서 이걸로 그때 수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고 HB10은 뭐 5개 중에 5개 100% HB13 22 다 성공 43 성공 BB 2개 성공 그래서 이때 47종목이 와가지고 4월달 22년 4월달에 통계 내신 건데 매매하면서 누적 수익률은 101% 승률은 본탈과 약수익을 손절이라고 다 합산 벌어도 78% 나쁜가요 이거? 이 정도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종목이 너무 없는 건가? 이게 2022년 4월달 건데 물어보는 건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이 정도면 나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이분도 22년도에 아까 저분이 하락장에서 뭐 매매를 하냐 그랬는데 HB7인데 이분이 쭈르륵 해가지고 2년치 통계를 내셔갖고 24승 3패 24승 3패인데 24승 3패인데 이 3패가 STI, 포스코인터, 창해에탄올 이거 전부 다 HBD에서 손절할 종목이 없죠. 심지어 제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제 주위 분들한테 그때 사라고 한 카톡도 보여드렸죠. 예? 그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내가 사라고 해가지고 카톡도 그때 보여줬죠. 그때 카톡 강의 때 지난 그 이후에 강의 때 그 당시에 이제 반장님하고 그냥 왜냐 여러분 이때가 몇 년도야? 3월 19일, 3월 18일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개박살 났을 때 그때예요 그때. 근데 이거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야 베팅을 많이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분은 지금 단순하게 이것만 하고 한 거야. HB7만.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데 어쨌든 근데 만약에 HBD를 몰랐다고 저 HB7만 했어. 근데도 코로나 때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하락장 때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칼럼에다가 뉘앙스를 풍겼죠. 그때 오리엔탈 전공이었나 나? 오리엔탈 전공인가? 지난달에 그거 내려오면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그거 그 수강생들 분들 보고 그 생각하라고 올렸던 거예요. 이거 내려오면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은 직장인이어가지고 본인이 직장인이라 할 수 있는 거 뭐 BB3 자기가 다 전승이라고 했지.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니까. 응? 그리고 뭐 4.3 어쩌고저쩌고 전승. HB2는 많으니까 쭉 해놨는데도 HB2 같은 경우 승률은 애매하다고 쓰였어요. 애매한데 이 애매한 승률이 9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한 100에 시킨 대로 했으면 9할이 넘는다,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조금 더 하면은 본인은 100% 승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건 여기니까. 여기니까. 오케이? 이거 어렵지 않죠?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뭐 어쩌고 뭐 통계의 즐거움. 저는 이제 조금 더 널널하게 하면 8화 이상 나오고 본인은 또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은 제가 같이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뭐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1, 2기 때는 지금 수강생들하고 연락을 좀 하고 했었으니까 그럼 돈 정말 버는 사람들은 뭐 물어보면 아유 당연히 했죠 그래요. 당연히 했고 못 버는 사람들은 온지를 몰랐대. 아니 온지 모르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면 소액 했다는데 소액 좋다요. 근데 좋은데 제가 이 블로그에 그때 했지만 소액 배팅의 오류가 두 개가 있는데 소액 배팅은 1년에서 맥스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2년 무조건 2년 넘기면 안 돼. 2년은 절대 안 돼. 2년 넘어가면 안 돼. 소액 배팅이 2년이 넘어간다 소리는 2년은 5년 되고 5년이 10년 금방 갑니다. 주식한 지 10년 했는데 맨날 100만 원 사고 있어. 뭐에다.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거고 그 종목하고는 그 매매법하고는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주식을 5년 10년 했는데 물론 이제 자기가 취미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정말 취미로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한번 주식으로 좀 돈 좀 벌려고 한다. 그런데 맨날 뭐 하면은 100만 원 샀대. 100만 원, 200만 원 사. 예? 그럼 주식을 안 맞는 거예요. 그 매매법하고는 안 맞는 거야. 예? 100만 원 들어가가지고 5% 먹어도 5만 원인데 5만 원 먹어서 무슨 그렇게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했던 거 어저께 이제 이 잡설은 저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를 하고 아까 코인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코인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코인 강의를 했어요. 코인 강의를 했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 잡설 이런 쪽에다 제가 코인을 매매하고 이제 올린 거예요. 코인을 매매를 해서 올리고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보고 참고를 하시라. 내가 이제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코인 같은 것들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오늘 어차피 뭐 여러분들 바쁘시면 나가시고 코인 같은 거를 어디 갔지? 내 코인을 어떻게 했지? 코인 같은 거 제가 이쪽에다 뭐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 올려요. 이렇게 그냥 올려가지고 이제 내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코인 매매했던 것들을 인출은 계속 하고 저보고 코인 계속 하냐고 하는데 39억, 15억 어느 정도 있겠죠? 그냥 다 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걸 내가 다 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것 말고도 아니고 다 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좀 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코인이 이것도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되고 누구한테 따져야 되냐면 가상자산위원회라고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도 이 코인에 대해서 좀 할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이 알트코인 아닙니까? 에? 제가 알트코인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있죠. 제가 알트코인은 믿지는 않지만 몇 개는 갖고도 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알트코인이 있으면 강의하면 안 된대요.
알트코인이 있으면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선침해래요. 선침해. 아니 내가 그래서 아니 알트코인도 시총이 얼마냐 그게 도대체 수백 조인데 세상에 어? 내가 이 강의해가지고 이거를 알트코인을 1%라도 올릴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억울하지는 않겠다. 그래요. 그런데 뭐 얘네들 말에 따르면은 모두 다 제가 날려버리고 강의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이런 데서는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주소라는데 블로그 주소 저 누르면 나오지 않아요? 나 안 나오나? 나 블로그 주소 누르면 나올 텐데. 하여튼 이제 규제가 그렇게 많아요. 예. 솔직히 이더리움만 해도 시총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더리움도 제가 이더리움 작년에 강의 때 이더리움 맥점에서 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더리움 그래서 저번 강의에 들으신 분, 이더리움에 비트코인 하신 분 있으면 한번 1번 눌러 보세요. 저번 강의 듣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거 매매를 한 적이 그대로 있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뭐 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아까 좀 저 강의는 대부분 당일 매매 몇 개 빼고는 비중 베팅을 하는 것들이에요. 비중 베팅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가 장땡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세요. 하고 나한테 중간중간에 이런 게 기어 들어오면은 뭐 HB4는 뭐 직장이니까 못한다고 쳐. 직장인은 못한다고 치면 이거 텐을 해요. 텐을. 그리고 가끔 나오면 이런 것들도 하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못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기법이든 간에 자기가 이거를 찍을 수 있느냐. 얘를 찍을 수는 없죠. 얘를. 당일 매매를 어떻게, 저도 당일 매매 보면은 수익 내는 게 뭐 50만원, 100만원 사이에서 몇 개 안 내요. 왜냐면 이미 많이 안 들어가. 2% 당일 때리는데 뭐가. 잠깐, 오늘 그럼 내가 아까 그거가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도 그래. 여러분들이, 자, 뭘 하나, 잠깐만요. 이걸 어디서 봐야 되지? 아까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차트 하나만 볼게요. 차트 하나만. 그러면 자, 이 차트 보이세요? 아니 그러면 제가 커리큘럼에 나온 거가 되는 거 나온 거. 자, 이거 왜 그냥 할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흥구석이에요. 그러면 이 상따를 하는 거는 HB4예요. 상따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직장인은 못 하겠죠. 직장인이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저는 그냥 직장인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은 HB4가 안 되면 HB10은 노리는 거죠. 다음날 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마침 오늘 이거 한 거가 있는데, 자, 저도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렇게 계좌 중에 하나인데, 그 흥구석유를 지난 금요일날 샀어요. 4,300주. 별로 안 샀죠. 왜 안 샀냐? 왜 안 샀을까? 여러분 베팅이 왜 약할까? 매입 금액이 요거밖에 안, 6,800밖에 안 돼요. 흥구석유를. 점수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게 흥구석유가 올라간 이유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쨌든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목요일이었으면 좀 샀어요. 더 목요일이었으면 아니면 월요일이었으면 월, 화, 수, 목이었으면 좀 샀어요. 왜냐? 다음날 바로 팔 수 있잖아. 매도를 바로 다음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금요일날 하니까 토, 일이 끼어 있는 거야. 토, 일이. 그런데 만약에 이 토, 일 중에서 하루라도 또 또람프 같은 인간이 또람프가 내가 중동 전쟁을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뭔 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워낙 그 똘끼가 있는 할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못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근데 주중이었으면 그까짓 거 되는데 이틀을 더 해야 돼. 그거 못 견디지. 이게 또 또람프가 뭔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 사실 또람프가 주말에 또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나는 또 무슨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래도 또 오늘 아침엔가 어저께인가 그 얘기를 해줬죠. 뭐 사람 뭐 싸우면 안 되지만 때로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 예? 싸워서 풀 일도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이거야 이거죠. IT산 글로벌 HB3 아까 HB3 당일 매매야. 많이 안 들어가죠. 한 3천 들어가서 2% 먹고 나오는 거예요. 왜? 많이 나오니까. 당일 매매는 맨날 많이 나오니까. 근데 왜 HB7이다 이러면 그럴 필요가 없죠. HB7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면서 기본 틀을 잡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매매를 계속 해나가시면서 본인이 성공의 경험이 막 쌓이잖아요. 아 생각해봐. 여러분이 매매를 했어. 여러분이 막 매매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매매를 해서 막 카운트가 막 쌓이는 거야. 막 쌓여. 그러면 아까 보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쭉 쌓아갖고 응? 이 코로나 폭락장이 여러분 무서웠어요. 근데 이때도 포함해도 이렇게 승률이 좋아. 그러면은 자기가 5천만 원 갖다 주식을 해. 5천만 원 예순 갖다 주식을 해. 그 정말 제가 알려준 그 방법에서 FM적인 게 A급이 나왔어. 5천만 원인데 A급이 탁 나온 거야. 아니 이러면은 자기가 좀 공부만 돼 있으면 50%는 못 들어가겠어 이거? 50%는? 50% 들어가지. 50%못 들어갑니까? 내가 5천만 원이면 50%왜 못 들어가? 들어가지. 안 그래요? 그 어저께 왜 안 돼 이거? 얘도 점수로 좋았어요. 내가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이 차트를 막 하고 있지? 아까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원래 이게 질문 답변하면 산으로 좀 빠져요. 그거 막 하다가 연장이 막 돼. 이날 카카오페이도 점수가 이날 카카오페이 점수가 좀 좋았단 말이에요. 좋았는데 이날 제가 블로그에 썼듯이 이날에 저도 밑에서 조금 잡았지만 이 상한가에 동시에 넣은 게 안 들어왔어 이게. 전 이게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글을 쓴 게 있잖아요. 이걸 내가 승질 나더라고 이게. 내가 그걸 했는데 안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썼죠. 이거를 살라고 잡았는데 물론 다음날 HB10은 왔어요. 10으로 복수는 했어. 복수는 했는데 그래도 아쉽지 이게. 아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버렸냐. 이 카이아를 산 거예요. 카이아는 코인이에요. 코인인데 이 네이버랑 카카오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네이버랑 카카오와 코인을 합치는 거예요. 이게 카이아라는 애가. 이걸 산 거야. 이걸 사가지고 이제 이걸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남겨놓은 거. 이거 어차피 수익금 정도도 안 되니까 이거 냅둬 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냅둬 버리고 있는 거야. 그냥 어차피 수익금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원래 상한가. 근데 여담으로 말하면 어저께 제가 그 하루이랑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뭘로 많이 벌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저 카카오페이로 했어요. 그냥 요거에다가 몰빵 때리는 거야. 몰빵. 예? 확신이 있으니까 몰빵 이거 몰빵. 예? 이거 이때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질러버린 거야. 질러버린 거야. 확신이 있으면 질릴 수가 있어요. 그 확신을 누가 주냐? 그 자기가 검증을 해서 한 거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아니 여러분이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여기에 뭐 10억이든 뭐든 박을 수도 있는 거 20억이든 뭐든 그건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상따로 막 지금 상한까지 어떤 방법으로 계속 성공을 계속하고 누적이 된 거야 내줘. 안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상한가로 매매를 해가지고 막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베팅할 때 어차피 1억을 내가 벌어놨으니까 이걸 갖고 담보를 잡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데로 빠졌죠. 그래도 질문에 연관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이거 돼버렸다. 잠깐만요. 그럼 다시 이제 다음 진도로 나갈게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2시간은 못 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돼 이거. 빨리빨리 또 가야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자 어디 갔냐. 좀
PPT가 많아갖고 PPT 준비를 길게 해갖고 조금 어디 갔지? 잠시만요. 좀 찾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막 보여드릴 게 많아갖고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경제란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아, 이제 두 번째는 경제란인데 이 경제란 하기 전에 아까 자꾸 방법, 기법을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 전에 이 얘기를 못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써보시겠어요? 3번? 못 들어보신 몇 분 되시면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넘어갈게요. 안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3번이랑 1번은 들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3번. 다 들어봤어요? 이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 제가 기존에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간단히만 할게요. 이건 간단히만. 왜냐면 이거랑 이따가 앞에 내용 하나 겹치는 게 있어서 그래. 여러분이 주식을 할 때 이 내용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봄에 금융장세, 여름에 실적장세, 가을이면 역금융, 겨울이면 역실적 이런 거 주식 공부를 좀 했으면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는데 이제 문제는 들어보고 뭔지 모르지. 그런가 보다 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걸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겪으면서 시장을 겪으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이 된 이후에 이거 한 5분이면 설명돼요.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많이 폭락을 해서 어떤 이유로 폭락을 하면 처음에 움직이는 게 바닥에선 자산주가 먼저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산주가 거래량도 없고 거래량 평소 한 1,000만 원 나오는 애들이야 막. 회사는 좋아. 근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죠. 이거는 이제 가치주 하는 애들이 관심이 있던 애들이에요. 이런 거 막 회사 막 저평가 그냥 극단적으로 극단 회사 가치가 막 5천 원, 만 원인데 1,000원, 2,000원에 거래될 때 아무도 시장 망했다고 안 봐. 근데 그때 얘네가들이 먼저 올라요. 그리고 나서 철강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위주고 뭐 조선부도 대외로 철강이 필요하니까 철강주가 같이 올라가요. 소형 철강주 애들이 얘네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테마주들 막 이것저것 막 여기까지. 근데 일반인들은 어래? 녹화가 일반인들은 이 테마주 난립할 때까지는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겁나니까. 테마주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막 올라오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테마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 테마주나 상따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이 좋아요. 막 이런 데서 막 테마주가 빵빵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주의 급등이 나오는 거. 대형주의 급등. 대형주의 급등 제가 말했죠. 이제 가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서 권하는 거죠. 아 사장님 이제는 돈을 조금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제가 안전한 종목들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그러면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원짜리 추천하면 되겠어요? 1,000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추천하면 욕먹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부자들한테 10,000원짜리 주식 추천하면 뺨 맞는다니까요. 비싼 거 해야 돼. 비싼 거. 비싼 거 해야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할 말이나 있어요. 이거 비싼 게 올라간다고. 업종에서 비싼 거. 뭐 증권주 같은 경우 뭐 키움증권이나 이렇게 비싼 거 있잖아. 비싼 거.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낮은 건 잘 안 가. 그 다음에 이제 중고가주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 왜냐하면 얘가 올라갔으니까. 업종에서 비싼 애들이 올라갔어. 그럼 얘네들 중고가가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싼 놈이 올라가는 거야. 싼 놈이. 싼 게 올라가요. 아까 뭐 증권주 예를 들면 여기가 비싼 거 올라가면 여기 막 1,000원짜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막. 이런 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다 올랐어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 앵간하게 다 올라 있는 거야. 그럼 살 게 없잖아. 살 게 없지만 뭐 펀드 매주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다시 자산주를 사는 거죠. 왜? 이때도 저평가지만 이때도 자산주는 저평가거든요. 이때도 저평가야. 그러니까 이때가 원래 10,000원짜리가 이게 10,000원짜리가 한 1,000원, 2,000원 정도 했다. 그럼 이때 오면 한 5,000원, 7,000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저평가 같거든.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 이 키맞추기나 적정주가, 자산주 랠리 이때는 위험한 거죠.
이때는 정말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떠한 이슈로 폭락, 다시 자산주 상승,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뱅글뱅글 도는데 어느 한 부분만 계속 돌 수도 있어. 끝까지 가지 않고 돌다가 마지막 랠리를 가는 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년을 쓰고 여기서 마지막 6개월에 할 수가 있죠. 지금이 어떤 시기냐고요? 아까 위로 올라갈까? 제가 아까 이따가 이야기할 거라고 했던 게 요거죠. 보이세요? 아까 얘기했죠? 60대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오늘 처음 했다면은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진지게 작년, 재작년 전 주식을 처음 강의했던 2019년 2월 달에 그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었죠. 처음으로. 그때부터 한결같이 얘기를 했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거를 한번 얘기를 안 했을 건데, 저는 그 유튜브에 무강이 올라간 거 있어서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안 본 사람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강의 때 하는 게, 이번 강의 때 제가 자산 몇 강이지 내가? 7강인가? 저도 로얄로드에 가보면 이번 강의 때 이번 강의 때 이번 그 장기 투자, 이게 이 상승장의 고점에 대한 건데, 이 상승장의 고점이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서 9강이 아니라 4강인데 보니까 4강. 내가 잘못 봤나? 4강 아니에요? 짠짠짠짠짠. 4강이잖아. 4강 여기 상승자의 고점, 이 부분 말하는 거. 이 부분에서 어떤 걸로 제가 수치를 보는 게 있어요. 수치를. 이건 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수치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경제. 약간 정치적인 이유, 상승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글로벌 M2예요. 글로벌 M2. 돈 뿌리는 거죠. 돈 다 뿌리는, 다시 이제 야금야금 돈을 뿌리고 있어요. 국내 M2 같은 경우도 제가 엊그저께 그 칼럼에다 올렸죠. 국내도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국에서도 돈을 다시 뿌리고 있죠. 예금들. 자, 그리고 미국이 뿌리면 짱깨 형님들 지준율, 금리 전부 다 인하. 중국은 지준율을 주로 건드리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거죠. 내수 살리기. 중국은 정말 내수 시장이 큰 만큼 내수를 살려야 돼요. 내수를. 그래가지고 올 초부터 계속 이제 내린다고 하더니 이제 얘네들도 돈을 풀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도. 중국은 사실상 계속 누구 눈치를 보냐면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미국이 빨리 좀 내리지. 미국이 좀 빨리 내리지. 트럼프도 계속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썼듯이 트럼프도 계속 내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파월이 말을 안 듣죠. 어차피 임기 끝나간다 이거예요. 내가. 옛날엔 파월 안 그랬죠. 옛날에 안 그랬. 지금은 파월이 그냥 그냥 마이웨이죠. 그냥 자기 마이웨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파월이 어차피 배째고 있고, 미국이 좀 더 내리면 중국도 따라서 빨리 더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22, 유럽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유럽은 먼저 먼저 계속 내리고 있죠. 유럽은 계속.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니들은 니들은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유럽은 계속 먼저 돈을 지금 풀고 있어요. 얘들은 뭐 될 게 없죠. 뭐 유럽이 뭐 특별히 뭐 될 게 뭐 있겠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쨌든 간에 미국, 중국, 유럽은 먼저 풀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내렸죠. 내리고 우리나라 이제 저축성 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금리에 만족을 할까요? 이런 금리에 만족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 저축으로 했던 시대는 시대가 변해버린 거예요. 시대가 변해버렸어요.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네 이전 세대 분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한 7년 저축하고 10년 저축하면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작은 거 사고 그런 세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 세대가 그렇게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증시에도 이제 보다시피 예탁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탁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적 상황을 봐도 단기간에 어떤 충격이 올지는 모르죠. 단기간에 어떤 충격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상승 정치적으로도 올리고 경제적으로도 돈을 푸니까 경제적으로 돈 푸는 것보다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돈으로 결국 가는데 결국 방향이 되는데 지금 그게 정치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강력한 임기 초창기 때 초창기 중기 때가 강력한데 지금 어차피 정치는 예? 지금 민주당이 이제 협치 같은 거 필요 없죠. 이제 협치가 필요하게 해요. 지금 협치도 숫자가 협치 아무 필요 없지. 어? 국민의힘 숫자 그거를 뭐 하겠어요. 아무런 쓸모없고 협치 필요 없어. 정치 경제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고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요. 이거 지금 사법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알아서 기고 있죠. 그냥 알아서 기고 있잖아. 그냥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에 갔을 때 이재명 그때 그 취임식 때 조이대 웃는 거 보니까 아 참 그 웃는 게 참 진짜 씁쓸해 보이더라고. 그 웃는 게 그 진짜 그게 딱 그 내가 그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닌 거야.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닌 그런 왜냐면 다 지금 다 밀어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법 뭐 전부 다 사법부 입법부는 입법부는 뭐 민주당이 이제 뭐 끝났고 행정 어차피 이재명이 잡고 있고 사법은 이제 알아서 형님 봐주세요. 최소한 임기 한 3년은 제가 그냥 까딱까딱 그냥 급숙일 거고 그럼 막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치 우리나라 삼권 분립 3권이 전부 다 어차피 지금 바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제도 전 세계는 돈을 풀고 있어요. 풀고 있고 돈은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 나쁘게 볼 거는 없어요. 다만 문제는 다만 문제는 다만 문제 하나는 인간이 제어를 못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때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도 바로 끝날 줄 알았잖아요. 바로. 심지어 그렇게 정보가 좋은 미국도 맥스 2주 생각했잖아요. 2주. 맥스 처음에 2주 생각을 했고 맥스 2주를 생각을 했고 심지어 그 푸틴은 처음에 뭐 애들 뭐 식량 뭐 일주일치 갖고 들어갔다면서요. 처음에 맨 처음에 전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요즘은 얘네들 뭔 둘이서 쇼를 하든 뭐 하든 뭐 신경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야. 이 얘네들은 뭐가 껴있냐면 종교가 껴있잖아. 종교가 껴있으면 이거는 이게 좀 가늠이 안 돼. 이게 가늠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말해서 종교가 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그냥 종교를 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원래는 별로 나쁠 게 없어요. 왜 나쁠 게 없냐? 지금 이스라엘 이란 때리면서 유가가 어떻게 됐어? 유가가 쭉 올라갔잖아. 유가가 올라가니까 다른 중동국들은 나쁠 게 없죠. 다른 중동 근처에 있는 중동국들은 나쁠 게 없어. 지금 이란이 세계 석유 3위 아닙니까? 3위. 나쁠 게 없고. 뭐 트럼프 형님도 트럼프 이 할배도 나쁠 건 없죠. 지금 이스라엘이 방어 미사일이 그게 한 기당 한 2, 3억 된다면서 그거를 하루에 뭐 100개씩 200개씩 써버린다며. 다시 다 미국에서 수입해야 될 거고. 트럼프는 이제 경제 좀 안 좋아지면 다시 파워를 좀 쪼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거죠.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삐끗해버리면 정말 이상한 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러한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거를 제외하면은 지금 시장은 우리가 나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다만 이제 우리가 단기로 많이 왔죠. 단기로 그냥 이거 솔직히 단기로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상식적인 구간. 여기까지 뭐 떨어왔는데 여기 치고 여기까지 상식적인 구간인데 여기는 상식적인 구간인데 이게 그냥 질러버린 거지. 이게 진짜 이게 질러버린 거예요. 이 질러버린 구간. 그래서 이 구간 당선되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질러버린 거지. 이게 나오면서.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뭘 갖다 그냥 뭐 나는 주식도 안 하고 그냥 한번 뭐 한다고 해서 왔다 그냥 한번 봤는데 그냥 세상 주식 별로 하고 그냥 나는 내 일도 바쁘고. 그러면 제가 옛날 이전격투 2003년부터 이야기한 거 있죠. 정 못하겠으면 뭘 사라? 코덱스 200을 사라고 했잖아. 코덱스 200을 그냥 코덱스 200을 사라고.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아저씨도 샀더만. 코덱스를 사는데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느냐? 지금 말이 들었죠. 지금 이거 왜 이래 이거 두 개 헷갈리니까. 지금 이건 이봉이구나. 내가 이걸로 한 거네. 자, 이 봉이 이 봉 이후에 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종지를 봤을 때 여기 위치도 되게 좀 어려운 위치인데 이거를 강하게 뚫어버리고 이후에 파동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봉은 쉽게 깨기가 어려운 봉이에요. 이 봉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냥 정말 할 거 없으면 정말 나는 그냥 내 생 살기도 바빠 죽겠어. 어? 회사도 나가서도 인기도 많고 노는데 바빠 죽겠는데 뭔 주식을 하냐? 그냥 들어와 봤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뭐 코덱스 같은 거나 뭐 사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부터 또 사 드리세요. 그냥 코덱스 같은 거. 제가 밑에다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있다. 내가 기억하라 여기까지 했죠. 기억하라. 그래도 안 된다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그러면 그냥 코덱스 200을 사세요. 코덱스 200을 사시는데 또 산다고 여기서부터 몰빵 금방 지금 이 자리에서 몰빵을 때리지 말고 그 몰빵을 때리면 잘못 저거 되면 또 분할 매수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면 코덱스 200을 사시는데 나 같으면 내가 내 주위에 뭐 사촌 동생이든 지인이든 얘기하면은 나는 이 구간서부터 사드리겠다라고 조언을 하겠다 이거죠. 이 봉서부터 사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밀리면 이거는 정말 분할로 사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의 최대 리스크는 저기 북한에 있는 돼지 아니에요. 북돼지. 설마 여기 또 무슨 뭐 얘를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또 하도 내가 옛날에 한참 그때 그 아랍 테러 때 내가 그때 부처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러고 그 아랍 그쪽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거를 막 딴지건 사람이 있어갖고 자기가 이슬람교라고 그래가지고 알라 맞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북돼지를 믿는 사람은 없겠지 하여튼 간에
이런데 확 깨지려면 리스크가 얘가 난리 피는 거 아니에요. 북대지가 갑자기 근데 얘는 이번에 우리 봤잖아요. 이번에 윤씨 아저씨가 그렇게 북한하고 전쟁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북대지 이거 꽁꽁 틀어 막았죠. 그냥 꽁꽁 쫄아갖고 절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절대 전쟁을 원하지 않죠. 전쟁하면 뒤지는데 그러니까 얘는 뻥카야. 어? 이건 뻥카라고. 북돼지가 아니야. 이거 뻥돼지야, 뻥돼지. 이거 뻥튀기 같은 돼지라고. 배도 뻥튀기 같이 생겼잖아요. 배도 뻥튀기처럼 생겼으니까 이거 뻥돼지 새끼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일은 별로 없어. 지금 뭐냐? 이런데 내려오면은 내려오면 더 이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분할 매수해요 그냥. 분할 매수해. 아니 이거 이번에 얼마나 쫄보란 걸 보였잖아. 이번에 솔직히 정말 절대 전쟁을 전 세계에서 제일 평화주의자 김정은. 절대 전 세계 최고의 평화주의자 김정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전쟁 싫어. 전쟁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리스크는 없을 거란 말이지. 별로. 그래서 어떤 외부적 리스크가 왔을 때 이 봉이 지금 이 봉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는 용납하는 곳이야 다. 솔직히 이런 상승은 용납을 하는 상승이란 말이야. 근데 이 봉은 용납이 안 돼. 즉 이 봉에 내려오면 이 봉에서는 매매하기가 반등이 나오기가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코덱스 200 같은 거 살 때도 여기서 사지 말고 내려오면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끌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괜찮겠다. 왜냐면 코덱스 200 전입식으로 살 때 전입식으로 사기도 하는데 한번 그래도 내가 어느 지점에 좀 더 좀 비중을 해봐야 되겠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점은 아무도 몰라요. 3,500인지 4,000인지 4,500인지.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상황으로 있을 때 이 정고점 트라이 하는 거, 정고점을 넘기는 거는 이 정고점은 이 정권에서는 무조건 넘기고. 그래도 내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는 상식적으로 한 4,000포인트는 가야지 금투세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요 3,000 미만 구간에서는 자기가 3,000 미만인데 당장 지금은 말고 너무 좀 급하잖아. 너무 급하니까 이 이후에 시간을 끌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자기가 맞는 종목을 찾아야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물론 이게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할 때 성장주를 잡기는 어려워요. 성장주는 뭔가 그거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이. 이것도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얘기 이런 거 지금 가치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가치주라면 못 산다면 이런 건 못 사 이런 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이 어떤 변화고 시장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감지하고 이런 걸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건 이거는 안목의 영역이야.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와 안목이 제일 중요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안전한 것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런 막 성장주를 막 잡아갖고 제가 그 옛날 2000년부터 주식을 했으니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코스피 대상승이 나올 때 이 성장주 강의 같은 것도 막 있었거든요. 성장주 강의 같은 거 비싸요. 뭐 가치 쪽이 원래는 비싸 그런 쪽이. 그래서 그 당시에 2003, 4년 이랬을 때 그때 막 강의가 한 번 가가지고 강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들어보는데 뭐 한 50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500만 원 정도. 옛날에 우리 여기 지금 제 수강생분 중에서 그 아갈미양님도 잘 알아. 아갈미양도 옛날에 강의를 막 1,000만 원짜리도 줬다고 막 그랬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근데 이 제가 이 성장주 강의를 듣고 또 성장주 강의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종목을 사가지고 좋은 꼬락서니가 없었어. 좋은 꼬락서니가. 물론 전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를 습득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 제 계좌가 따로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이런 거에 그냥 약간 심드렁하게 보는 거예요. 심드렁하게. 제가 원래 인생 자체가 그래요. 원래는 만사 심드렁해 그냥. 성격이 더럽다는 걸 약간 바꿔서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거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막 이제 막 두산 에너빌리티를 발굴한 누구가 새로운 걸 뭘 했다. 그런 거에 꼬이지 마세요. 그런 게 너무 많어 시장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린 거는 자 다시 일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이 차트에서 가장 좋게 이상한 건 이봉이어서 여러분이 다른 거를 뭐 하실 거면 이 봉에서 뭐를 잡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왕이면 이런 것들은 빨리 오면 좋은데 빨리 올까 모르겠네요. 자, 다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본강에선 이렇게는 안 해요. 무강하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저축만 갖다가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돈은 이제 몰려오고 있고 증시 자금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건 하나 금융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매년 지금 뭐 KB도 그렇지만 매년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발간을 해요. 그래서 저축에서 투자로 24년도 그렇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저도 몇 번 칼럼에서 얘기했지만 저축만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상황은 진지하게 벗어나 버렸어. 이제 안 돼.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이 우리가 인플레도 지금 물가도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인플레는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인플레는 은퇴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인플레는 은퇴자를 죽이는 거죠. 왜 은퇴자는 새로이 새로이 현금이 창출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은퇴자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자기네가 뭐 연금이든 뭐든 세팅을 해놨다고 해도 물가가 올라가면 같이 죽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안 좋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 제가 여러분들 평균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연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평균 나이가 제일 많은 게 40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40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퇴란 얘기가 아주 먼 얘기는 아니죠 이제. 아주 먼 얘기.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돼. 이게 옛날에는 솔직히 예? 옛날에는 뭐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 버렸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사회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주가가 아까부터 말해서 올라도 내 주식이 안 가면 안 돼. 망하는 거야. 내 주식이 안 가면 주가 사실 그게 더 배 아파. 안 그래요? 주가가 올랐는데 나는 비슷해. 잔고가. 미쳐버려 그럼 진짜. 그것보다 열받는 게 없어요. 그냥 차라리 다 힘든 건 괜찮아. 우리가 다 힘든 거는 견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IMF 때도 그랬고 차라리 다 힘든 건 같이 견뎌. 그런데 나만 안 되면 그건 안 돼. 다 힘든 건 괜찮은데 나 빼고 주위에 다 잘 돼. 이러면 그거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정말 솔직히 저는 뭐 2030이든 2030 뭐 문제가 아니라 뭐 40이든 지금 뭐 그럼 4, 50, 뭐 2030은 4, 50대를 부러워하는데 이 4, 50대도 죽을 맛이죠. 이 4, 50대도 양쪽을 부양하거든. 자식도 부양하고 부모님도 부양한다. 뭐 양쪽으로 이 난리야. 양쪽으로. 지금 뭐 한 70대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70대 이러신 분들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옛날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70대이신 분들은 부모님은 뭐 환갑 전후에서 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지금 4, 50대는 솔직히 막 완전히 꼬여가지고 중간에 껴가지고 어?
요즘 막 시골 같은 데 다른 분들, 저도 이제 뭐 땅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노인분들이나 뭐 그 밑에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좀 친해지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 그냥 죽겠다고. 왜요? 그러면은, 아니, 뭐 사람 뭐 죽을만 하면 요양병원에서 살려놓고, 요양병원에서 살려놓고 그런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불효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야. 중간에서 양쪽으로 고통을, 이걸 이제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죠. 양쪽을 다 부양을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 내가 요즘에, 야 진짜 우리나라 4, 50대들 이제 은퇴가 아니라 이제 자기 직장에서 이제 강제로 은퇴되는 것도 많잖아. 이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 같이 모아놓은 돈이 뭐 많으면야 몰라도, 그러니까 정말 이젠 재테크가 필수가 돼버리고 있어. 재테크가 벼락까지가 안 되기 위해서 필수가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재테크를 못하면 내 자산이 막 깎여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에 있는 괜찮은 곳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들 느끼는 안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도 마침, 근데 주식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지금처럼 좋은 적이 별로 제 기억에 없는데 지금은 좋은 타이밍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하시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이 향후에 신관이 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보니까 질문들을 보니까 질문이 약간 완전 초보이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한 5분 10분 정도만 잠깐 할애를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 나는 주식을, 지금 주식 매매를 본인이 완전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1번 눌러보세요. 주식 매매에 대해서 나는 초보다. 초보인 것 같다. 본인이 한번 1번 눌러보세요. 대부분 처음 보는 이제 닉네임들이시네요. 거의 처음 보는. 하긴 뭐 제 눈에 띄는 닉네임인데, 내가 아는 닉네임인데 1번 누르면 욕 먹겠죠? 저한테. 내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잠잤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금까지. 예? 뭐라고 할 거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초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이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5분 정도에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3대 요소가 있고 차트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주식의 3대 요소가 있고, 저는 항상 하는 주식의 3대 요소, 차트 매매 3대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강의 때 배울 거고, 주식의 3대 요소는 여러분 주식을 해 나가는데, 옛날부터 이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전부 다 이해는 하셨어요. 주식에 흔히 말하는 돈, 머니, 마인드, 기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말하기 전까지 얘를 말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말하는 게 마인드가 1순위였고 그 다음에 매매법도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랬다고요. 근데 그건 다른 거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는데 상황이 다른 거야. 상황이. 우리가 아니 내가 인수분해도 못하는데 미적분 들고 있으면 뭐 미적분을 가리키면 알겠어요. 그거 모르는 거야. 사람은 뭐든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그 유튜버 보니까 뭐 추천에 나와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그 황영조 옛날 올림픽 그 금메달리스트 감독이 그러더라고. 뭐 아니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저는 그 신발 뭐 카본 신발 맞나요? 카본 그거 운동화 달리기 러닝화. 예. 아니 그거 신어가지고 그거를 소화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그거 신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의 좀 특성이겠죠. 그게 약간 일반 거보다 좀 비싸겠죠.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막 등산 가도 그냥 엄청나게 그냥 삐까뻔쩍하게 하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3대 요소도 이 세 가지가 다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고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로 그래요. 페라리. 그래서 고수로 가려면 제가 생각하는 고수는 정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미니멈이 3천은 해야 돼, 이제. 미니멈. 전업 기준 3천은 돼야 돼. 월 3천. 전업 기준 월 3천이 최소 미니멈, 저는 제가 봤을 때. 월 3천이 미니멈이야,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돼야 그래도 약간의 고수술이. 그리고 한 번이라도 월 1억은 찍어봐야지, 이게. 왜냐면 월 3천을 한 번 찍는 사람은 월 1천에서 왔다 갔다 어려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한 번 자기가 ATH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 거기에 한 2, 3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내가 10억을 찍어봤으면 월 한 2억, 3억이 평균 보통일 때 되는 거고, 내가 월 1억을 찍어봤으면 한 2, 3천 정도가 보통 그냥 시장에서 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봤더니 주위에 그냥 평균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매매법 자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집중돼야 돼, 여기가. 기법이. 매매법도 모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뭘 할지도 몰라. 제가 아까 코덱스 200 사라고 했지만, 솔직히 여기서 코덱스 200이 뭐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뭘 알아야 되잖아. 지식을 공부를 해야 돼. 이게 1순위에 1순위. 여러분, 초보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 복싱장 가가지고, 어? 뭘 배울 거 아니야, 배울 거. 가가지고 뭘 해야 돼, 훅도 하고. 근데 처음 가가지고 나 첫날서부터 나 그냥 바로 그냥 나 훅 할래요, 뭐. 스트레이트 바로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 먼저 차근차근 배울 걸 배우고, 알 걸 알고, 자기가, 그러니까 유튜버에서 배우던 뭐 하던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어?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지식. 기법은 지식의 영역. 그 다음엔 지식이 쌓였어. 지식이 쌓여서 매매도 할 줄 알아. 그러면 100이면 100 마인드가 좀, 저는 이걸 얘기한다고. 돈이요. 돈이 있으면 돼요. 돈이 마인드야. 돈이 마인드예요. 돈 없으면, 에? 여러분 그죠? 아니, 야, 돈 있으면 100만 원으로 1억을 금방 벌어. 개소리하고, 개소리. 100만 원으로 1억을 하려고 하면 돌파 매매 같은 걸 해야 되겠지. 계속 그냥. 눌린 매매로 100만 원에서 1억을 단순하게 어떻게 빨리 벌겠어요. 아니면 코인을 할 거면 이거 마진을 때려가지고 한다던가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나갔을 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깨지고 하면서 배우고 어느 정도 기준에 올랐으면 자기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문제는 자기가 이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되거든요. 요즘에 강의도 듣고 뭐도 듣고 자기가 또 연구도 하고.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 시드머니를 다 까먹어버려. 이거를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오면서 이 돈을 다 까먹어버린다고요. 이 시드머니를 다 까먹으면서 돈이 없어, 이제. 내가 뭐 알 것 같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보니까 상승장에도 주로 이런 매매를 좀 쓰면 되고, 하락장에도 이런 매매를 쓰면 돼. 그런데 그동안 이거 하면서 돈을 다 까먹었네. 돈이 없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는 기법을 하든지 이런 거에도 신경 쓰거나 뭐 마인드 같은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리 가세요. 빨리 쿠팡을 가요. 빨리 쿠팡을. 예? 빨리 쿠팡을 가, 그냥. 쿠팡을 빨리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도구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요, 그냥. 예? 쿠팡을 가든 뭘 가든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라고. 예? 저번에 이 얘기가 여러분이 저게 뭔 얘기인가 하지만 실제로 제 강의 몇 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 주위에도 어떤 분이 주식을 많이 했는데 잘 이것저것 안 되다가,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었죠. 로또 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로또 붙었다는 사람이 몇 개인가 3개인가 뭐 있었어. 제 지인, 그 사람 지인이 뭐 로또인가 붙어갖고 그래서 신매덕 해가지고 그때부터 매매가 하는데 매매가 쫙쫙 풀린대. 그냥 그러겠지. 어? 마인드가, 내가 생각해봐요. 내 마인드, 그냥 돈이 뒤에가 뒷배경에 딱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기법 배워서 대한민국 랭킹 1위 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어? 제드래곤. 어? 제드래곤이 주식 매매하면 얘 못 이겨요. 이재용이 주식 매매 해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어? 못 이겨. 물론 이 양반도 선물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 우리는 경험이 있죠. SK의 누구 옛날에
옛날에 SK 모씨가 옛날에 그 있어요. 팍스넷 때 선물로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 선물 쪽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그냥 거대한 시장이니까. 요즘에 막 100배 쓰는 애들도 많잖아요. 100배 저기 저쪽에 그러니까 선물 이제 주식은 안 되지만 저희 코인 쪽은 100배를 쓰는 애들이잖아. 100배 100배를 쓴다고. 아 100배를 어떻게 쓰는가. 100배 50배 쓰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징그러운 놈들이야. 징그러운 놈들.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굳이 따지면 돈하고 기법이 생겨갖고 이제 올라섰어. 어? 그때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 다 필요하지만 이때가 중요해. 왜 마인드 중요하냐? 왜 비중 베팅을 때리니까. 비중 베팅을 때리니까 어떤 종목이 막 한 5억, 10억씩만 들어가도 10억 들어가도 1% 움직이면 1,000만 원, 3% 움직이면 3천만 원이 까인단 말이에요. 3천만 원, 5% 움직이면 5천만 원이 마이너스 됐다가 5천만 원 플러스가 돼. 이거를 맨정신에 견뎌야 된다고.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자기가 기법이 있어서 이건 5% 이상 무조건 가는 거야. 5%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10억씩 넣었어. 5% 먹을 때는 5천만 원씩 벌 때는 기분 좋아 그냥. 이때는 별로 마인드 필요 없어 그냥. 아유 기분 좋다 그냥. 아유 꿀꺽꿀꺽. 근데 마이너스 5% 됐다고 쳐봐요. 어? 근데 10억에서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천이야. 이거를 버튼을 눌러야 돼. 여기서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여기에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뭐 맨날 기법 뭐 소액으로 100만 원 갖고 하는데 뭐 100만 원을 뭐 1억처럼 100만 원을 10억처럼 매매하라. 그 정신병자예요 그것들. 미친놈들이 지들도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100만 원 10억처럼 생각을 해? 100만 원이 10억 같아? 그 자체가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 자체가 정신병이라니까. 아니 보면 그런 거 있어. 100만 원 10억처럼. 아 정신병자도 어떻게 100만 원 10억처럼 하나? 어? 100만 원 10억처럼 어떻게? 그거 정신병 그거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소리야. 100만 원 10억처럼 100만 원은 100만 원이야 그냥. 100만 원 10억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 미친놈 그러니까 그놈이 미쳐갖고 그러고 지 손 자르고 있죠. 지 손가락 날려가고. 제정신이야 그거. 그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아니 제가 보니까 어떤 초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무슨 뭐 주식 마인드 막 이런 거 한다고 뭐지? 뭔 책을 그때 뭐였더라? 뭘 읽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초보는 매매법 이 제일 중요해. 매매법이라는 거 그냥 단순 매매법보다서 지식이 필요한 지식의 영역. 어? 발전을 해야죠. 중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쩐이 필요해. 쩐이 필요하다고. 쩐이. 그리고 고수로 가면 그때부터는 심리 싸움이고 마인드 싸움이에요. 마인드 싸움. 그래서 고수의 영역 또 어떤 영역이 있냐면 많이 때리는 사람들 보통은 많이 때려요. 많이 때려. 예수금을 많이 때려버린다. 아니 그 배팅을 많이 시켜. 그런데 고수 중에서도 비중을 조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굳이 따지면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왜냐하면 저는 주식시장을 안 믿잖아요. 나는 주식시장도 안 믿어. 제가 보면 계지만 계속 저 불러주면 계속 계좌를 인출을 하잖아. 돈을 인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있으면 뭐 할 거야. 누구 좋으라고.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 여러분이 결혼을 미혼이고 여러분이 결혼이 아직 미혼이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인출을 그렇게 세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번 승부 본다고 이렇게 괜찮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기혼이고 책임질 사람들도 있다 이러면은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지금 시장은 지금 원래 이렇게 올라왔는데 눌러도 결국에는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다만 요 눌러는 기간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몰라.
이게 지금 눌렀다가 이게 한 달을 끌지 6개월을 끌지 어? 지금 아무래도 또 뭐가 있죠? 정권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항상 정권 바뀔 때 초기에는 복잡하죠. 자기들 기존의 기득권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 싸움도 자기 기득권을 내주고 뺏고 뺏기는 싸움이잖아요. 그럼 그때 경제는 좀 약간 소홀해질 수 있죠. 거기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길어지면 이게 오래 길어질 수도 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트럼프가 바뀌었는데 지금 저 난리를 싸우면서 나스닥도 그렇고 흔들리고 엊그저께 둘이 뭐 일론 머스크랑 싸우니까 테슬라도 한번 툭 밀리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요 이런 파동들을 이런 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측이 안 되는데 다만 이 예측이 얼마가 걸릴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위쪽을 바라본다면 나중에 시장이 떨어질 때 이거를 하락보다는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조정. 다만 이 조정이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줄지 이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힘들어요. 이거를. 이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파생 시장에서 놓으셔야죠. 파생 시장에서 떼부자가 될 겁니다. 떼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일반인이 다 뭐 우리 다 일반인이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매매를 찾아서 그 구간에서 먹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 구간에서. 그래서 자, 벌써 또 1시간이 지났네. 1시간이 지났죠. 10시 5분. 자, 그러면 5분 쉬고 제가 다시 좀 할게요.